6월부터 바뀌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바뀐 세제 혜택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제목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바뀐 세제 혜택이라기보다는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해 가지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있고요.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바뀐 세제 혜택이 작년에 바뀌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그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1년 4월 25일 그리고 수정은 4월 26일 날 이렇게 됐네요. 이 송지용님의 절세 노트, 아마 세무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밑에 나올 겁니다. 네,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님.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자,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바뀐 세제 혜택 따져봐야 된다. 자,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된다.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 단위의 시지역이다. 거의 다요, 거의 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이게 5호 조건입니다. 5호 조건. 하나만 해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월 차임,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해야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조금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 임대가 등록을 하는 게 있고 미등록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 미등록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등록이 과거 데이터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때 15%까지였는데 뭐 넉넉 잡아 한 20%라고 해볼까요? 그럼 아직까지 미등록이 80%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6월 1일부터 하는 이 전월세 신고제는요, 여기 미등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미 변경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요거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더 빡세게. 이거 안 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 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분들은 요거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6월 1일 날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보니까 이걸 30일 이내로 하라고 하거든요. 30일 이내로. 근데 이쪽 변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이거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30일이라는 조건이 이쪽으로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게 개정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3개월이고 요거 30일이면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미등록인데. 그쵸.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은 이미 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아마 이 내용이 바뀌면은 관련해서 좀 나올 겁니다. 안내가 될 거고요. 저도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기사에 나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설마 3개월 안에 신고도 하고 30일 내에 이것도 하고 2개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3개월 내에 했던 거를 30일 내로 당기는 아마 그걸로 바뀔 겁니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단기임대 주택 등록과 아파트 장기임대 주택 등록은 폐지가 됐다. 그렇다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거나 등록을 자진해서 말소한다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이해되죠? 기존에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로 사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단기 임대주택 등록 4년짜리 그리고 혹은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폐지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자동 말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자동 말소가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세제 혜택이 어떻게 바뀔 거냐?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안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소하려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이거 보이세요?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안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소하려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됐다. 하지만 개정된 임대주택법에서는 폐지된 임대주택, 이게 중요합니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자, 하지만 개정된 임대주택법에서는 폐지된 임대주택에 한해서 과태료 없이 자진해서 말소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자진 말소 대상이에요. 자진 말소 대상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볼까요? 자, 자진 말소 가능 대상. 일단 민간 단기 이 4년짜리 이거는 모든 유형이에요. 모든 유형. 모든 유형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아파트 장기 8년.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준공공. 이거는 아파트만 됩니다. 아파트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4년짜리로 했다. 그러면 자진 말소가 가능해요. 자진 말소가 가능하다. 과태료 없이. 이 경우 이제 과태료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8년으로 했다. 8년으로 하면은 이때는 아파트만 돼요. 아파트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나 8년인데 다세대야.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나도 되겠지?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왜 그럼 아파트만 했냐?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파트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퀘스천이죠. 퀘스천이죠.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느냐면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거 알아요? 아파트라고 꼭 집어서 한 게 아니고 5층 이상짜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는데 5층 넘는 거 중에서 도생이라고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유가 재밌어요. 등록 가능한 이유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정부에서 밝힌 이유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임대사업자로 해서 등록을 해야지 1인 가구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들의 임차 환경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에 긍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거를 민간에서 임대사업자가 많이 등록해야지 이 환경이 좋아지고요. 아파트는 등록을 많이 하면 집값이 오르니까 안 된대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어쨌든 저는 있는 내용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과태료가 없어지는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순간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나도 자진 말소가 가능한 대상이 돼가지고 잘못해버리면은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 나요. 물론 3천만 원 곧바로 안 나와요. 처음에는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과태료가 저게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분들도 과태료 이렇게 주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계속 봅시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자동 맞설 때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된다. B 이거 틀렸어요. 자, 다시 봐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자동 말소할 때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된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하고 설령 장기 임대 8년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등록 당시에 수도권인데 임대 개시에 공시가가 6억 넘었다. 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사 내용을 무조건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소 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받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제 주변에서 벌써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말소 후에는 과거에 합산배제했던 종부세를 추징당하지도 않는다. 네, 뭐 그렇긴 해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진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을 얼마나 채웠는지, 말소 후 언제 양도하는지 등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자진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을 얼마나 채웠는지, 말소 후 언제 양도했는지 등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은 자동 말소, 자동으로 말소했을 때 이야기고요. 밑에 이야기는 자진 말소했을 때 이야기예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자, 자진으로 말소했을 때는 의무 임대 기간을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데,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뒤에 자진 말소하면 1년 이내 양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는데, 이거 역시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 주택이어야지 가능한 거지 그냥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말소 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요것도 요건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그 요건에 대해서 먼저 좀 해주신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왜 뭐길래 그렇게 너는 그렇게 강조를 하니? 라고 했는데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별거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좀 보여드리죠. 자, 이 자료는 5월 14일입니까? 서울 머니쇼에서 이제 할 자료 오늘 다 만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주최 측에 보여드렸는데 못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날 아주 말을 제가 엄청 빨리 할 거예요. 84페이지나 돼요. 물론 배포용은 좀 약간 작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 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에서 자동 말소가 되면 시기와 상관없이 중과 배제되거나, 뭐 자진 말소하면 1년에 팔아야 중과가 배제되거나, 이거는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야지 가능한 거냐면요, 요 요건을 다 맞춰야 돼요. 이게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중공공,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런 것 아닙니다. 그냥 세법에서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시죠. 자, 두 곳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지자체, 관할세무서 양쪽 등록 다 해야 된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하는 거는 자동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여야 돼요. 그 이후에 초과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특정 어떤 분이 이거 매년 체크해서 6억, 3억 넘기면 그때는 혜택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한 4년쯤에 그러면 활성화할 때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야죠.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즉 중공공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 안 된다. 만약에 4월 1일 넘었는데 민간 단기로 했다. 그러면 혜택이 없다고 해요. 그럼 좀 안 받아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9.13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경우는 혜택이 불가한데, 조정대상 지역은 다 다르죠. 지역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18일에 지정이 됐다. 근데 그 12월, 그때는 12월 18일 이후에 신규 취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해당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9.13이 넘었더라도 2020년 12월 전에 취득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만족하셨어요? 이걸 다 만족한 상태에서 자동 말소가 되면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고, 중간에 내가 자진 말소하면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 임대한 후에 자진 말소하면 1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삐끗했다. 뭐 여러 가지인데 하나만 좀 봐줄 수 없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엄격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 삐끗하면 그냥 땡이에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나죠. 그래서 좀 이런 거 보실 때는, 물론 이제 해당 기사에는 그 내용을 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게 목도 잠기고 좀 그렇지만 뭐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계속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누군가 이 방송을 하나 봐서 양도세 중과 대상인데 그냥 파는 일 없이 한번 좀 체크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세이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자, 계속 보죠. 자, 반면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을 못 채우고 자진말소할 때는 양도세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당연히 거주주택 양도할 때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없고요. 다만 그 전에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던 종부세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부세는 아까 여기 요 요건 다 만족한 상태의 장기임대주택이 절반 의무임대를 하고 나서 팔아야지 양도세 혜택이 있는데 종부세는 절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자진말소 하라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정부가 왜 저렇게 자진말소를 빨리 유도할까? 이걸 빨리 유도해야지 기존 시장에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 자, 계속 나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때 장기임대주택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니고요. 구중공공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즉 구중공공으로 등록한 아파트 외유주택, 단독, 다중,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은 자동말소, 자진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말하는 자동말소, 자진말소 이 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장기임대주택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공공이에요, 중공공.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따라서 이런 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등록 말소하면 3천만 원 과태료 물어야 된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제 혜택, 어떤 때는 과태료. 헷갈리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태료는 지자체, 쉽게 말해서 뭐 시청이나 구청. 세제 혜택은 관할 세무서. 두 개가 달라요. 각각 따로따로 놀아요. 자영업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식당 같은 거 하면은 1년에 한 번, 뭐 2번 이상 뭐 이렇게 세금 내라고 연락 오는 거는 세무서죠. 근데 맨날 나를 또 귀찮게 하는 분이 있어. 누구예요? 그 구청, 시청, 위생과 그 담당자들. 여기는 구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내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2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예. 근데 나는 바쁘고 또 잘 모르시니까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데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파트가 아닌 이들 주택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무조건 장기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임대 의무기간도 10년이다. 전에는 8년이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이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독, 다중,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을 등록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10년을 가져간다? 너무 감가가 좀 빨리 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그게 하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아니 지금 3년도 안 돼서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정책을 뒤집는데 뭘 믿고 10년을 가져가요?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보통 어떻게 여러분 상대하세요? 뭐 필요에 의하면 뭐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대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길게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10년을 하라고? 저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잘 알아서 들으세요. 2020년 8월 17일 전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고 등록이 자동 말소될 때 50%의 장기부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원래 이것도 10년 됐으면 70% 해줘야 되는데 없던 걸로 됐죠. 하지만 자진말소하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진말소보다는 자동말소가 유리해요. 그 내용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시점 이전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독, 다중,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자동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라. 따라서 8년 의무임대한 경우에는 50%, 10년을 하면은 70% 장특공도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역시
작년까지 등록했어야 돼요. 작년까지. 그래서 어떤 기사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좀 보시면은 좀 제가 추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그런 면으로 보고 다시 이 제목을 보면은 사실 메인은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아니라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바뀐 거, 작년에 바뀐 거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약간 좀 혼선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유용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좀 내용 어려웠었죠?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어머 저게 나랑 무슨 내용 상관이야 이렇게 좀 생각될 수도 있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니 왜 나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아닌데 이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국에 있는 전체 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임대 사업자들. 이 중에 일부가 등록이고요. 대부분이 미등록이에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항상 여기 소수에 집중해서 뭔가 먼저 때렸습니다. 그쵸? 지금 말이 그렇지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고요.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617, 710 나오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요. 저도 그랬고 저는 이걸 사실 2018년 9.13부터 좀 낌새를 차렸거든요. 근데 아주 여기 소수이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화살표가 언제까지 여기만 가겠습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 넉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임대사업자들이죠. 즉 다주택자들이죠. 그럼 여기 나머지 또 나머지가 또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 있겠죠. 이 파란색 화살표가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리 가죠. 이리 가죠. 이거는 어떤 정부든지 다 이렇게 가요. 제가 현재 지금 정책을 위반하신 분, 뭐 정부 여당에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부든지 다 이렇게 해요. 전 세계 어딜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각자 도생하시는 거죠 뭐. 왜냐면 내 소중한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전문가라고 맡겼더니 이 전문가가 실수를 해요. 심지어 제 말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보다 그냥 조금 약간 요 정도 조금 아는 게 뭐냐면은 좀 먼저 해봤다는 거.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뭐 이것저것 재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먼저 해보는 게 제일 장땡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법, 어떤 탈세,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이것만 아니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는 원래 회사에 있을 때 인사 업무를 했었어요. 인사 업무를 할 때 때로는 조직을 위한다는 사명으로 그 당사자 개인에게 좀 약간 상처를 주는 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일을 하기 싫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결국은 이제 퇴사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내가 뭐 세금에 대해서 뭔가 잘못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세무 업무는 뭐가 좋냐면 상대적으로 그 노무 업무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주는 상처는 없고 돈 더 내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물론 그 피 같은 돈을 날리는 것도 안타깝긴 한데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지 않나?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원하고 좋아하고 그런 걸 하게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전에 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감사한데 지금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렇게 살려고요. 뭐 거대한 목표, 꿈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냥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좀 돌이켜보니까 지난 3, 4년간을 돌이켜보니까 그때그때 순간순간 충실해서 오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어쨌든 너무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목 상태도 좀 안 좋고 배가 좀 많이 고파서 뒤풀이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못하신 분 계시면 절친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거 채널을 봐주셔가지고요. 제가 모든 그거를 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한정 지어가지고 하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마음 같아서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저도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 준이하고도 놀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방금 제가 채팅 보느라고 여기서 맛있게 먹도록 이렇게 할 뻔했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식사 안 하신 분 있으면은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네,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더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